2번이 영어다. 요거 이제 마지막 하고 네,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하십시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a까지. 오케이. 그림 있으니까 딱 비교해서 보기 좋죠? 근데 b 이하일 때 확률하고 b 이상일 때 확률하고 뺐어. 그랬더니 4분의 1이야. 그럼 얘는 요것도 넓이, 그러니까 요거는 b 이하일 때니까 왼쪽 넓이, 얘는 b 이상이니까 오른쪽 넓이지, 그치? 근데 4분의 1이야 뺀 게. 그럼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왼쪽이 크고 오른쪽이 커? 왼쪽이 좀 더 크다는 얘기지, 그치? 그런 얘기. 4분의 1만큼 더 크다는 얘기 했고, 그 다음에 루트가 어디인지는 모르는데 그거보다 이하로 해가지고 딱 선을 그어주면 넓이가 2분의 1이래요. 근데 여러분은 알죠? 뭘 알아요? 여기 삼각형 넓이 얼마? 1. 그럼 그거 딱 반절이 2분의 1인 거지, 그치? 근데 지금 얘는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거 느껴지죠? 그죠? 그러니까 루트 5라고 하는 저 기준점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그렇지, 여기쯤 뭐 있지 않을까? 그지?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 정확하게 어딘지는 사실 나도 잘 몰라. 근데 여기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왼쪽에다가 그려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아까 넓이가 왼쪽하고 오른쪽 했을 때 4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요 오른쪽 넓이를 S라고 했어. 그러면 다른 것도 할까? 왼쪽 넓이 있지? 요거. 빨리. 왼쪽 넓이.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1-S? 틀린 건 아닌데 얘를 이용하자고. 그렇죠. 얘는 S에다가 4분의 1만큼 더 커야지 이 넓이라는 거지. 이렇게 쓸 수 있어. 아니면 선생님 저는 이 빨간색을 S라고 할게요. 괜찮아.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오른쪽이 S-4분의 1 하면 되는 거 알겠지? 뭐가 됐든지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때 A, B, C 값을 구하래요. 얘는 뭐 실제로 다 구할지 아니면 더해진 게 구해질지 나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거 가지고 열심히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1번 어떤 식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식 만들 수 있어요? 다양한 것들 만들 수 있는데 어떤 거? 일단 제일 쉽게 제일 큰 거 얼마여야 돼? 1. 그러면은 다 더해서 1이 아니라 그냥 이걸로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가로가 얼마야? 높이 그게 얼마야? 그럼 AC 얼마여야 돼? 2.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그러고 봤더니 오케이 나 그거 알 수 있어. 어떤 거? 오른쪽 넓이가 뭐예요, 여러분? S라고 내가 딱 예쁘게 잡아놨지, 그치? 그래서 오른쪽 넓이를 표현을 해주면 그렇게 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더 먼저 났어. 그래, 아까 조각조각 합치면 1이라고 했었지, 그치? 조각조각 합친 게 S 두 조각에다가 4분의 1인 거지, 그치? 그럼 얘도 1이네? 이렇게도 쓸 수 있네. 그럼 아예 S가 나온다, 그치? 그래서 여기는 ES 넘기니까 4분의 3, S는 8분의 3인 것 같아. 맞아요? 네. 얘가 8분의 3. 아예 써봐. 그러면 얘는 얼마겠어? 빨간색은. 그렇지, 8분의.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알 수 있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식이 뭐가 있을까? 왼쪽 식도 쓸 수 있네요. 왼쪽 빨간색 넓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B, 그 다음에 높이. 그러면 그게 얼마? 8분의 5. 이렇게. 그럼 얘는 BC가 얼마야? 4분의 1. 지금 보시면 AC 나오고 BC 나오고 A, B, C 문자 3개니까 한 가지 정보 더 있으면 뭔가 또 해가지고 아예 A, B, C 다 구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러면 한 가지 정보 저 오른쪽 거 해볼까? 할 수도 있어요. 자, 얘는 의미는 없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이 어떻게 돼요? A-B. 그 다음에 높이가 이렇게 되죠. 그게 얼마예요? 8분의 3이에요. 그럼 얘는 AC BC가 그게 넘기게 2를 곱하니까 4분의 3 나오죠? 근데 잘 보시면 AC하고 BC하고 이미 있어요. 그죠? 그거에 똑같은 식이 또 있는 거야. 똑같은 거. 얘를 바로 이용하지는 못하고 똑같은 말을 그냥 한 번 더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왼쪽 걸로 다 했기 때문에 1번, 3번을 그럼 우리 안 써먹은 거 뭐 하나 있을까? 루트
그렇지. 루트 5가 거기까지 넓이를 구했을 때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지 않았어. 자, 그러면 루트 5까지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가로가 루트 5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야, 그래서 이 높이가 얼마야?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이 높이를. 근데 아직까지는 요 B까지의 뭐 이게 길이가 정확하게 길이가 나와 있어.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뭐 예를 들어 3이면 얘들아 3칸 가는 동안 여기까지 2칸. 그럼 3분의 2만큼 갔네. 뭐 이러면서 그냥 비율로 풀어버렸거든. 근데 얘는 여기가 B라고 하는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율로 풀기가 어렵죠. 말하는 게 어이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오히려 원론적인 방법으로 가요.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B타입 길에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는 거죠. 직방을 찾습니다. 직방을 어떻게 찾아요? 얘는요, Y는 원점에서 시작하니까 기울기만 있으면 돼요. 기울기, X축 증가량 얼마? B, Y축 증가량 C, X 이거야.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루트 5일 때의 높이인 거잖아, 그치? 아, 됐다.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었을 때? 네, 루트 5를 넣었을 때 얘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B분의 C 루트 5 이게 지금 높이가 되고, 그걸 한 게 얼마야? 아까 넓이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양쪽에 2분의 1 똑같이 있고 루트 5 루트 5고, 그 따라서 B분의 C가 얼마예요? 5분의 1이어야 루트 5랑 샤샤샤. 자, 그러면 얘는 B는 5C다. 이제 슬슬 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치? B는 5C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 여기로 가는 거야. B는 5C야? 그러면은 얘는 5C제곱이네? 그게 4분의 5네? 요렇게. 그럼 C제곱이 얼마가 되는가? 4분의 1인데, 여기서 고민. C는 그러면 뿔마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 뿔마 둘 중에 하나일까? 둘 다를까?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네, C가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어요? 네, 높이 여기죠. 그러니까 얘는 양수값이에요. 그러니까 C는 2분의 1. 와, C가 2분의 1 나왔어요. 그러면은 B는 얼마예요? B는 뭐 여기다 하셔도 되죠. 2분의 5. 저기다 해도 돼. 상관없어. 아무데나 해. 자, 그 다음 이제 A 구하러 가야 돼. A 어디 있어? 아, C가 여기 있어. 2분의 1 여기. 그럼 얼마야? A는 9.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연속원리 변수까지 하는 요 얘기가 이제 끝났고, 우리 이제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네, 드디어 이제 진짜 멋진 거 하러 가요. 와, 이거 진짜 재밌어. 여러분도 재밌어야 될 텐데. 진짜 재밌어. 볼게요. 짜잔. 정규분포하면서 맨 처음에 요 얘기로 다시 시작합니다. 뭐 하냐면요,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나오는 눈의 합을 생각하기로 한 거야. 그럼 얘들아, 주사위를 던지면 제일 작은 눈은 11부터 시작해서 제일 크게 나오면 어디까지 나와? 66. 네, 66까지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이 2개의 눈을 합치라는 거야. 그러면은 합쳤을 때 최소 얼마부터? 2부터 최대 12까지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걔가 고르게 한 번씩 나오냐? 그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 걸 생각해보면 얘는 어떻게 더해줘도 되냐면 1, 6, 맞아. 그 다음에 2, 5,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4, 3, 그 다음에 5, 2, 그 다음에 6, 1 이런 식으로 12를 만드는 건 66, 5, 1, 1인데 7 같은 거 만들 거 생각해보니까 벌써 가지수가 이렇게 늘어나지. 그럼 얘가 더 자주 일어나는 일인 거지,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생각하는데 우리 이미 큰 수의 법칙이나 그런 거 얘기할 때 선생님 다 얘기했다. 우리 주사위를 딱 10번만 던져가지고 7이 제일 횟수가 많이 나오고 1은 거의 안 나오고 1, 1은 거의 안 나오고 12, 66 거의 안 나오고 무조건 그렇다고 했어? 10번밖에 안 나오면 사실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뭐 좀 이렇게 흩어지게 나오고 막 여기 사실은 야 2는 나오기 어려워도 3, 4가 차라리 이것보다 더 쉽게 나와야 되는데 어때? 얘가 나오고 얘는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지? 근데 얘기했어. 큰 수의 법칙 때 우리가 뭘 늘리면 시행횟수를 늘리면 마치 우리가 그 구하는 수학적 확률처럼 통계적 확률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10번하고 50번하고 100번 했는데 벌써 100번 하니까 어때? 여기 2나 12가 나오는 경우보다 이 가운데 쪽 얘네들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근데 여기도 완벽하진 않지. 사실은 어때? 7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6보다 많아야 돼 원래 어떻게 보면. 왜냐면 6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 1, 5, 2, 4, 3, 3, 4, 2, 5, 1. 얘 5가지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쟤보다 적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도 있죠. 그럼 이거를 만약에 내가 더 완벽하게 모양을 안정적으로 가지려면 뭘 더 늘려보는 거야? 시행수를 확 늘려보는 거야. 한 10,000번 해보는 거지. 그러면 그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실제로 10,000번을 해보지는 않지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야. 그때 큰 수의 법칙 때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그래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대칭. 맞아요. 여기를 딱 기준으로 어때? 대칭이다. 그리고 이런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종모양이라고 했다. 맞아. 여기 대칭축으로 하고 종모양을 갖게 된다. 실수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안정적으로 이 모양을 갖는데요. 이건 단순히 뭐 주사위 2개를 던지는 이것 때만 되는 게 아니라 더 자주 일어나. 강수량, 시험 점수, 여러분들 시험 점수, 여러분들 뭐 키, 여러분들 몸무게, 발 사이즈 뭐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무엇이든지 간에 시행 횟수, 조사 대상을 확 늘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진다. 그러니까 이러한 확률 분포는 굉장히 특징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한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분포, 어떤 확률 분포 알고 있었어요? 이 전에 배웠던 거. 이 전에 배웠어? 이 전에 이항분포. 그치? 얘는 뭐예요? 타석에 들어서서 쳤다 못 쳤다 뭐 이런 거였지. 그지? 그 다음에 관역이 쐈는데 맞췄다 못 맞췄다 뭔가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의 확률 분포를 얘기해서 시행횟수와 주인공 확률이 중요했고, 여기서는 이제 뭐다?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겠다? 네, 정규분포라고 부를 거예요. 새로운 단원이 시작됐죠? 정규분포라고 부를 거고, 여기 여러분 숙제 있네요. 이 정규분포를 가지고 곡선을 그리면요, 이런 함수식이 나와요. 확률 밀도 함수예요.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예요. 내일 시험 보면 되겠지 이거. 이거 식 외워야지 이거. 알겠지? 그리고 이거를 윤영인지 못 듣고 갔잖아, 그지? 이제 큰일 난 거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더 큰일 나냐면, 자, 외워야 돼? 그러고 화장실에 간 다음에 안 외워도 돼 이렇게 알려줘야 원래는 제가 큰일 나는데 가버려야 되겠지. 자, 이거 외울까 안 외울까? 근데 이 함수식이 의미가 있기는 해. 왜 그래? 우리 이런 확률 밀도 함수가 있을 때 확률을 어떻게 찾아? 확률이 뭐야? 밀도 함수에서? 우리 아까 이 전에 막 삼각형의 뭐 구했어? 넓이 구했잖아. 구간에서 넓이 구했잖아. 넓이. 여기 넓이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 함수식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한 거야. 필요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함수 갖고 있을 때 넓이 구할 수 있어요? 미적분 한 친구 뭐 하면 돼? 이거 뭐 하면 넓이 구할 수 있어요? 함수 있어. 촉분, 정적분 하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되겠죠. 근데 벌써 생각해보니까 와, 이거는 1차 함수도 아니고 2차 함수도 아니고 3차 함수도 아니고, 지금 잘 보시면 무리수 2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x가 들어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함수예요. 얘 우리 모두가 다 적분하고 있을까 안 있을까? 안 있어요. 선생님 앞에서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곡선의 그래프가 되게 험난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우리는 적분하지 않는다. 그러면 확률은 넓이를 구한다고 했는데 넓이 어떻게 구하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런 함수, 식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규분포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규분포의 이런 곡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곡선의 이름 정규분포 곡선.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막대기 그려놓은 거 여기. 이게 대칭축이에요. 근데 이 대칭축에 어떤 게 떠요? M. 이게 뭐지? 평균이 떠요. 그리고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평균 M 값을 기준으로 대칭인 종 모양이 바로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 아까 이항분포 때는 여기 이항분포 때는 시행일수하고 주인공 확률이 중요했지. 얘한테는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해지냐면 이 대칭축이 되는 평균 값이 중요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곡선의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되게 쉽게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어. 너네 시험 평균 냈는데 어떤 거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50점이 평균으로 나왔다고 해봐. 근데 시험의 종류에 따라 이럴 수도 있어. 어떤 거는 애들이 거의 49점 아니면 51점 맞은 거야. 그러면은 거의 평균에 가깝게 확 몰려있지, 그치? 그런 평균 50점짜리가 있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평균이 50점이긴 한데 100명도 몇 명 있고, 빵점도 몇 명 있고, 그 다음 90점도 조금 더 많이 있고, 그 다음 10점도 조금 많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50점 만들 수도 있지. 그래서 아까는 평균에 확 몰려있는 그런 분포. 근데 지금 얘기한 거는 조금 흩어져 있는데 어쨌든 평균은 M값에 있는 그런 분포일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그러니까 중요한 게 평균이 일단 얼마냐 이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게 얼마나 모여있니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여있니, 흩어져 있니를 표현하는 게 뭐였어? 얼마나 모여있니, 흩어져 있니를 얘기했던 게 뭐였어? 얼마나 모여있니, 흩어져 있니? 편차. 분산이요. 네, 정답. 그래서 분산. 근데 이제 분산은 선생님 전에 얘기했지만 제곱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표준 편차. 그래서 얘한테 중요한 게요, 평균과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내요. 정규 분포 노말, 알겠지? 그 다음에 M 평균 몇 점이야? 평균 어디에 있어?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흩어져 있니? 분산이 적혀 있는 거죠. 시그마 제곱. 자, 그런데 시그마 제곱이니까 저기다가 분산 써도 되는데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뒤에 나오는 공식 우리 계속 문제 풀 때 시그마를 갖다 써. 표준 편차를 갖다 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정규 분포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100에 4. 그러면 얘는 평균이 얼마란 뜻이야? 평균 100. 표준 편차 얼마란 뜻이야? 2. 분산 얼마란 뜻이야? 네, 4. 근데 얘는 선생님이 이렇게 써도 안 틀리는 게 맞지만 이렇게 쓰는 것을 훨씬 추천해요. 왜? 앞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표준 편차를 뽑아다가 쓸 거기 때문에 항상 제곱을 표현해주는 게 차라리 나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 그래서 정규 분포, 우리 어떤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그때는 중요한 평균과 표준 편차 제곱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확률 밀도함수 어마무시한 그 친구의 그래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가운데 누구를 기준으로 대칭이야? 평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A에서부터 확률 변수 X가 B 사이에 있는 요때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뭘 구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넓이를 구해야 돼요. 아니 아까 선생님 이거 식 너무 복잡해가지고 직접 넓이 구하는 일은 없다면서요, 적분하는 일은 없다면서요 했지, 그지? 하지만 어쨌든 얘의 확률을 구하려면 이 넓이 값이 필요한 거야. 알겠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조금 더 궁금함을 가지면서 이해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얘의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방금 정규 분포는 여기 딱 써있다. 가운데 써있는 여기 써있는 게 M 평균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제곱이 들어있는 거죠. 얘한테 영향을 받는 건데, 자, 이 왼쪽 그래프 좀 볼게요. 이 왼쪽 그래프 물론 정답이 앞에 써있어. 그렇지만 그냥 한번 보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지금. 그죠? 얘네 둘은 지금 어떻게 지금 생긴 애가 어떻게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 어때? 이 커브 모양 어때? 그치, 똑같이 느껴지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흩어짐, 퍼짐 정도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누가 똑같은 거냐면 표준 편차가 똑같은 거야. 근데 뭐는 다른 거 같아? 평균이 다르죠. 우리 평균이 어디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아는 거야? 네, 가운데 있는 요 선인데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평균이 누가 큰 거야? 그 M2 오른쪽에 있을수록 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 오케이. 그래서 표준 편차 똑같으면 이 곡선의 모양은 똑같아. 그런데 평균이 더 크고 작고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 위치가 달라지는 거지. 자, 그럼 이번엔 얘를 볼 건데 얘는 봐봐. 얘는 어떤 거 같아? 아까랑 조금 다르지, 그치? 얘는 뭐가 똑같아? 네, 평균이 똑같아서 이 가운데 축이 다 겹쳐져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 네, 표준 편차. 퍼짐의 정도가 다르죠. 아까 선생님이 야 어떤 거는 평균에 막 확 몰려 있는 거야 라는 표현했잖아. 여기 지금 보면 이게 표준 편차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라고 써 있는 세 개의 지금 그래프거든. 누가 평균에 확 몰려 있어? 이거 그치? 제일 평균에 확 올라와 있는 얘가 평균에 확 몰려 있는 거지. 누가 좀 흩어져 있어? 시그마. 얘 약간 뒷동산 모양 같이 나와 있지, 그지? 얘도 평균이 제일 높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 뒷동산이야, 그지? 자, 그러면 이때는 누가 더 많이 흩어져 있어? 3짜리 요거 뒷동산, 그지? 그럼 얘들아, 표준 편차는 누가 커? 그렇지. 표준 편차는 클수록 많이 흩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시그마 3. 자, 봐봐. 시그마 1짜리 요거 제일 위로 올라와 있지? 여기 위에가 확 높다. 자, 얘는 표준 편차가 커, 작아? 작아야 보이는 거야. 알겠지? 지금 이거 안 틀릴 것 같지만 나중에 희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이 천천히 다뤄봤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도 그 내용을요 쭉 써줬어요. 어떻게 돼? 평균을 기준으로 된 층이고요. 네, 종 모양을 갖는다. 그런데 표준 편차에 따라서 더 확 평균에 모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완만하게 좀 흩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뭐 해야 되냐면 이 정규분포 곡선 있지 이거 얘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 연습도 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연습시킬 건데 집에서 한 5개 이상 그려오세요. 책 구석구석에다 그려. 알겠지? 자, 근데 이거 그리다 보면 여기 그릴 때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있어. 선생님 머리 이렇게 뻗치듯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 틀려요. 이 갈수록 하고 이렇게 사라져야 돼. 그치? 그렇다고 여기다 0에다가 딱 이렇게 갖다 맺으면 돼야 돼. 이것도 아니야. 알겠지? 근데 선생님이 그리다 보니까 저 왼쪽처럼 약간 이게 머리 꼬부라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얘들아? 지워. 알겠지? 그 직전까지 지우면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완만하게 그리고 좀 대칭이 느껴지게끔 그려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그려요. 자, 그럼 얘는 아까 얘기했어. 어떤 특징? 가운데 누구를 대칭축으로 만든다? 평균. 좋아. 그러면 얘도 확률 밀도 함수기 때문에 이 밑부분의 넓이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 1. 네, 선생님 여기 열렸는데요? 그래도 얘는 다 더하면 1인 거야. 알겠지? 그럼 얘들아 봐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 이만큼만 하면 얼마일까? 이만큼만 하면 2분의 1, 0.5. 알겠지? 그거야.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표준 편차 값이 일정하다. 그러면 뭐가 똑같은 거야? 곡선의 모양, 흩어짐 정도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평균에 따라서 평균이 클수록 오른쪽에 위치해 있을 거고 평균이 똑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흩어짐 정도가 시그마에 따라서 이제 이 곡선이 더 뾰족하게 올라올 건지 완만하게 갈 건지가 좀 달라지는데 자, 표준 편차가 작으면 뾰족해져 완만해져? 표준 편차 작으면 뾰족해지는 거야.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안 흩어졌다는 얘기야. 그치? 평균에 모여있어. 그러니까 평균에 휙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들. 자, 문제 1번 한번 눈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1, 2, 3, 4 있어요. 자, 평균 누가 제일 커요? 4번. 평균 누가 제일 작아요? 1번. 자, 흩어진 정도. 누가 제일 많이 흩어졌어요? 1번. 누가 제일 모여있어요? 4번. 네, 4번. 여러분, 표준 편차는 누가 커요? 이게 오래 걸려. 1번. 표준 편차 큰 거 많이 흩어졌다는 뜻이야. 1번. 표준 편차가 작아요. 4번. 네, 4번. 모였다는 뜻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 정규분포 곡선 저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고 결국에는 넓이로 확률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까지 알았는데 선생님이 복잡한 식을 우리는 접근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계속 확률은 넓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지. 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얘기를 알아요. 자, 우리는요 지금 뭐 했냐면요 정규분포라는 걸 했어요. 자, 얘는 어떻게 기호를 쓴다?
노말 n으로 딱 쓰고 자 여기다가 뭘 명시해줘야 돼? 평균 평균 그 다음 옆에 표준 편차의 제곱. 그렇지 시그마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는 평균에 따라 시그마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좌우 위치도 이동하고 그래프의 뾰족한 정도도 전부 다 달라요. 이번 시간 30분에 끝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와 얘는 식이 되게 무섭게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래프 이 커브의 모양이 다른 그래프마다 매번 적분을 해야 된다는 위험함이 있는 거죠. 우리야 아직 미적분 안 배운 친구도 있으니까 안 할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 수학자들이 안 할 수 있었겠어요?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규분포가 워낙 중요한 친구라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얘를 굉장히 간단하고 편안하게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여기는요 평균과 표준 편차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 그래프의 위치가 달라졌어. 그런데 뭘 하냐? 이 과정을 거쳐서 뭘로 바꿔버릴 거냐면 이렇게 바꾸게 되고 이때는 자 M 여기는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면 여기는 Z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똑같이 표준 정규분포도 N으로 시작하는데 뒤가 워낙 대단하게 달라요. 이렇게 써있게 돼요. 와씨 아까는 평균이 M이어서 M 값에 따라서 매번 그래프 위치가 달랐지. 자 평균 어디로 딱 고정시켜버렸어? 이거. 그 다음 표준 편차에 따라서 원래 이 커브의 모양이 달랐지 그치? 근데 어떻게 고정시켜버렸어? 1. 그러면 얘 여기서부터는 그래프의 모양이 균이란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넓이를 구하기가 훨씬 쉬워진 거지 그치? 한 번 계산해놓은 거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의문을 가져야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어떻게 하면 된다고 써있어? 네, 표준화 과정을 거친다고 써있어요. 그게 뭔데요? 해야 돼 여러분. 자 그게 뭐냐면요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Z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X에서요 평균 빼고요 시그마 표준 편차로 나눠줍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요 얘가 이렇게 돼요. 와 진짜? 라는 생각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보여줍니다. 뭐를? 얘의 평균을. 자 우리 원래 답은 알고 있어. 평균 얼마야? 0이야. 그런데 진짜 0 나오는지 볼게. 자 얘는 뭘로 구하겠어요? Z가 이거랑 똑같다고 하니 이렇게 써있겠죠. 자 여러분 이걸 그냥 배운 게 아니야. 이거 여기서 써먹으려고 사실 배운 거기도 해. 볼게. 자 얘는요 여기서 X도 있고 M도 있고 시그마도 있죠. 확률 변수는 누구예요? X예요. 걔만 X야. M하고 시그마는요 실제로 어떤 값이 들어갈 자리예요. 숫자들이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럼 그걸 참고해서 여기는요 이렇게 써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확률 변수에 지금 숫자가 붙어있는 거야. 시그마 분의 1.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어? 평균에서 어떻게 하면 돼? 시그마 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얘는 그냥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숫자. 자 근데 잘 봐봐. 야 우리 이거 X의 평균, X의 기대값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무슨 문자 써도 되는 거야? 이거 사실 평균이잖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5매 똑같은 거네. 얼마야? 0. 이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야 기가 막혀야 되는데 지금? 기가 막힌 게 아니라 다 지금 눈이 막히고 있어. 다. 너네 왜 이렇게 피곤해 아니 오늘? 뭐 안 했잖아 아무것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분산 구해볼 거예요. 분산도 똑같아요. Z에 대한 분산을 구해보자.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시그마분의 X-M으로 할 거다. 자 그래서 분산은요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되는데 얘도 똑같아. 분산 어때? 뒤에 더한 거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앞에 곱한 것만 제곱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자 얘도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 원래 깨끗한 분산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오케이 시그마 제곱분의 1 이렇게 하는 거고 뒤에는 의미 없다. 근데 잘 보세요. 분산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우리 뭐라고 쓸 수도 있어. 그렇지. 표준 편차의 제곱 5매 이거 뭐야? 이렇게 증명해서 보여줬어요. 앞으로는 증명해서 푸는 거 아니고요. 은찬아 얘만 외우면 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찬아 네. 이것도 외워야 돼.
자, 정규 분포. 얘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막 움직이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매번 넓이를 구하기가 너무 불편해. 그래서 우리 무슨 과정을 거친다? 표준화. 표준화. Z는 시그마분의 X-M. 이거 외워야 돼. 진짜 이거 맨날 할 거야. 계속 할 거야. 자, 그렇게 하면 표준 정규 분포로 넘어가게 된다. 자, 표준 정규 분포에서 평균 얼마? 0 표준 편차 얼마? 1 1. 그래서 0, 시그마 1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 거죠. 네. 와, 씨. 그럼 이제 오늘 진짜 재밌는 거야. 자, 봐. 그러면 저 표준 정규 분포 곡선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아까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썼어? 평균 M이라고 썼으면 지금 이거 뭐라고 써야 돼? 0이네. 이거. 알겠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넓이의 합은 1 반절은 2분의 0.5. 지금부터는 분수보다 소수 훨씬 많이 쓰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궁금하게 됐어요. 1.96이 있어. 아, 이만큼의 확률은 어떻게 찾을까? 자, 다시 얘기하면 0 이상 Z가 1.96일 때 요거의 확률을 구해야겠다. 아, 선생님, 그럼 결국에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어요. 자, 우리 교과서 99쪽에 보면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꾼 다음에 식이 적혀 있어요. 어디 적혀 있냐면 거기 표준 정규 분포 한 다음에 그래프 있고 연두색 그래프 있지. 그 왼쪽에 보면 F식 있지. FZ라고 되어 있는 식 있지. 걔하고 98쪽에 있는 제일 윗줄에 있는 98쪽에 제일 윗줄, 아니 왼쪽에 제일 위에 첫 번째 줄 제일 위에 더더더더더더더 거기 걔랑 두 개 비교해봐. 식이 아까보다 조금 한결 가벼워졌지, 그치? 네. 좀 간단해졌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간단한 거를 또 적분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죠. 151쪽 151쪽 150 네, 151쪽 표준 정규 분포도 네, 갑자기 갔더니 뭐가 있어? 네, 그게 이제 수행평가 할 거죠. 내일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거지. 그지? 맨날 뭐만 하면 여기 다 외우고 그래. 은찬이가 지금 내 눈치를 살짝 봤어. 진짜? 어떤 거 같아요? 진짜일 것 같아요? 가짜일 것 같아요? 가짜요. 가짜였으면 좋겠죠, 그죠? 네, 가짜예요. 자, 외우진 않겠죠. 하지만 선생님은 그 페이지는 외우라고 해요. 151쪽에 있어. 자, 151쪽에 그 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 표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독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표까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표를 보니까 오른쪽 위에 이런 게 있어요. 그림이 하나 있어. 요렇게 있고 가운데 0이 하나 딱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뭔가 있고 여기에 소문자 Z가 딱 써 있고 네. 여기에 파란색으로 색칠이 딱 돼 있고 여기에 화살표를 딱 한 다음에 여기에 확률 미안 Z 대문자 Z거든. 대문자 Z가 0 이상 소문자 Z 이하일 때의 확률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어. 그치? 오른쪽 위에 그림 보면 그렇게 돼 있지? 네. 뭐냐면요, 그 표에 넓이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평균이 0, 표준편이 1이기 때문에 이제 아예 딱 규격화된 하나의 함수식이야. 그러니까 넓이를 누군가 계산해 놓으면 그걸 갖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요, 거기 보면 전부 다 네 자리로 적혀 있죠. 잘 보시면 얼마의 모양으로 적혀 있죠. 제일 작은 거 얼마부터 시작해요? 0.0000부터 시작해요. 제일 큰 거 어디까지 갔을까요? 뒷자리 뭐 있어요? 없어요. 151쪽에서 끝나요. 오른쪽 아래 칸 보세요. 0.4997까지만 있죠. 오른쪽 아래, 표의 제일 오른쪽 아래 151 써있는 그 위에, 그치? 0.4997까지 있죠. 0.5보다 작게 있죠. 왜 그런 거예요? 얘는 오른쪽 반절로 넓이를 준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넓이를 왼쪽도 구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뭘로 구하면 되겠어요? 지금부터? 대칭성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안 나와. 자, 여기 볼게요. 전체 넓이 얼마? 1 반절 얼마? 0.5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가 0.3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 바깥의 넓이 얼마야? 0.2 네, 그거요.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가 K야. 근데 여기 가면은 마이너스 K가 있겠지, 그치? 네. 근데 선생님이 여기가 궁금해. 체크 표시한 게 얼마야? 네, 그거예요. 자, 선생님 하트 표시한 게 궁금해. 얼마야? 0.2 네,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Z가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만 적혀있어. 와씨, 이거 뭐야?
여기보다 이쪽이잖아. 이거 어떻게 구해? 0.5에 0.4, 0.8 그렇게 구하시는 거야.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뭐야? 아, 0부터 어딘가까지 한쪽 것만 알려주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디든 값을 구할 수 있다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우리 궁금했던 거, 이 표 어떻게 보냐가 궁금했는데 가로선도 있고 세로선도 있어요. 자, 가로는 보니까요 0.00부터 쭉 가가지고 0.09까지 있어요. 중간에 0.06이 있겠죠. 자, 여기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0.0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요. 어디까지? 3.3까지 내려가요. 중간에 가다 보면 1.9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뭐가 궁금하냐면요. 아까 이거 어디 갔어? 저기 되게 멀리 있어서 아까. 선생님 뭐 구하고 싶냐면요. 이거 구하고 싶어요. 네. 0 이상. 1.96 이하 구하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요 가로는요. 소수 둘째 자리예요. 여기는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요. 그러니까 1.96이면 어떻게 해야 돼? 1.9 라인에서 어떻게? 0.06 여기가 그 값이 될 거예요. 475. 네, 구하셨어요? 얼마가 나와요? 0.475. 0.475. 다 찾았어? 네. 자, 그러면 갑자기 선생님이 왜 0.475에 해당하는 1.96을 얘기했을까? 여러분 앞으로 되게 자주 볼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우리가 0부터 시작해서 1.96까지 여기의 넓이가 얼마란 얘기야? 475. 0.475고,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를 마이너스 1.96부터 라고 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돼? 0.4750이 되는 거지.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확률인데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확률, 넓이 구하라고 했어. 이거 얼마 되는 거야? 두 개 더하면 0.95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전체 넓이에서 이만큼이 해당하는 게 95%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뒤쪽에 가면 이제 뭐가 나와요? 95%짜리 신뢰 구간. 99%짜리 신뢰 구간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때 허구한 날라오는 숫자라서 미리 한번 보여드렸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문제도 막 해보고 하면서 조금 더 얘기할 건데 오늘 어마어마한 거 다 나온